여러분 지금 차려진 그 명절 상차림이 여러분의 혈관을 막고 심장을 위험에 빠뜨리고 심지어 뇌졸중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0년간 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김종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명절 식탁 위에 있는 그 음식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65세 이후 우리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간의 해독 능력도 떨어지고 췌장의 인슐린 분비도 약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여전히 젊었을 때와 똑같은 명절 음식을 드시고 계세요.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대한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잘못 선택한 명절 음식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3배나 높입니다. 급성 뇌졸중 발병률은 40%, 당뇨성 혼수 위험은 무려 60%까지 증가시키죠. 오늘 영상에서는 국제영양학 연구 자료와 수천 명의 노년 환자와 상담하며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명절 음식 4가지와 반드시 드셔야 할 대체 음식 4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병원비 수백만 원이 드는 약이나 시술 없이도 명절 상차림 하나만 바꾸는 것만으로 고혈압, 당뇨, 지방간, 심장병,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왜 65세 이후에는 명절 음식이 더 조심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 간과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인슐린 저항성도 높아집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특정 성분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요. 젊을 땐 별일 없던 기름진 명절 음식도 이제는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젊을 때는 하루 180리터의 혈액을 여과할 수 있었던 신장이 65세 이후에는 그 기능이 30% 이상 떨어지게 되죠. 이는 명절 음식에 들어있는 각종 나트륨과 노폐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심혈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관벽이 두꺼워집니다. 이때 기름지고 짠 명절 음식을 드시면 젊을 때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을 주게 되는 거예요. 명절에는 평소보다 기름진 음식, 짠 음식,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대사 능력이 떨어지는 노년층은 이런 음식을 소화하고 혈당과 혈압을 조절하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탈이 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음이나 과식은 뇌혈관과 심혈관 질환 위험을 단숨에 높이고 치아나 소화기관에도 부담을 줍니다. 더 심각한 것은 명절 기간 동안은 이런 음식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연속으로 섭취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평소 조절하던 혈당과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뇌혈관과 심혈관에 부담을 주게 되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명절 음식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음식은 바로 전류입니다. 명절 상차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전이죠. 동태전, 육전, 완자전, 호박전, 부추전까지 정말 다양한 전들이 한 상에 올라갑니다. 고기, 생선, 채소까지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서 맛도 좋고 보기에도 예쁘죠. 하지만 문제는 바로 튀기듯 부치는 조리법에 있습니다. 전을 부칠 때 사용하는 식용유의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전 반죽이나 재료들이 그 기름을 마치 스펀지처럼 빨아들입니다. 한 장의 전에 들어가는 기름의 양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더 심각한 문제는 기름을 고온에서 반복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트랜스 지방입니다. 명절 전 준비를 하실 때 같은 기름으로 여러 종류의 전을 연달아 부치시죠? 기름 온도가 180도를 넘나들면서 몸에 해로운 트랜스 지방이 생성됩니다. 이 트랜스 지방은 혈관벽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분 중에 김영희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73세이신데 평소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경계선에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절 이후 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어요. 무엇을 드셨는지 자세히 물어보니 명절 동안 손자들이 좋아한다며 전을 하루에 대여섯 장씩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65세 이후에는 간의 지방 분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간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능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그래서 전 한두 장만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해지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기름진 전과 술을 함께 드시는 경우입니다. 알코올과 기름이 만나면 지방간 위험이 배가 됩니다. 간에서는 알코올 해독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지방 분해가 뒤로 밀리게 되고 결국 간에 지방이 쌓이게 되는 거죠. 고지혈증이나 이미 지방간이 있는 노년층에게는 전류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전 위험이 높아지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급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전을 아예 못 먹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키친타월로 기름을 충분히 제거하고 한두 조각만 맛보는 선에서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는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해서 기름 없이 바삭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음식은 나물 과다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평소에는 나물이 건강식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실제로 나물 자체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명절 나물은 다릅니다. 집에서 평소에 드시는 나물과는 조리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명절 나물은 간을 진하게 하고 오래 보관하기 위해 소금, 간장, 액젓을 과하게 사용합니다. 거기에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 참기름까지 많이 넣죠. 특히 시금치나물, 고사리나물, 도라지나물 같은 경우 나트륨 함량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시금치나물 한 접시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이 라면 한 개와 비슷할 정도예요. 건강식이라는 생각에 지나치게 먹으면 오히려 염분 과다로 혈관 건강을 위협하게 됩니다. 65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나트륨 배출 능력이 약해집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혈관벽에 압력을 가해서 혈압을 올리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또한 나트륨은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켜서 동맥경화를 촉진시키기도 해요.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박철수 어르신 같은 경우 평소 혈압약을 복용하며 130 정도로 잘 조절되던 혈압이 명절 이후 갑자기 160대로 올라갔어요. 원인을 찾아보니 명절 동안 나물을 너무 많이 드신 것이 문제였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생각에 매 끼니마다 서너 가지 나물을 푸짐하게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나물에 들어가는 참기름입니다. 참기름 자체는 몸에 좋은 기름이지만 명절 나물에는 과도하게 들어가요.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 평소보다 2배에서 3배 많은 참기름을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칼로리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시금치나물 한 그릇에 보통 2스푼 정도의 참기름이 들어가는데 이것만으로도 200칼로리가 넘어요. 여기에 도라지, 고사리, 콩나물까지 함께 드시면 나물만으로도 하루 칼로리의 상당 부분을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65세 이후에는 기초대사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 하루 1800칼로리를 소모했다면 나이가 들어서는 1400칼로리 정도밖에 소모하지 못해요. 그런데 명절 나물을 평소처럼 드시면 칼로리 과잉으로 체중 증가는 물론 혈당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나물 중에서도 특히 고사리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사리에는 프타킬로사이드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간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젊을 때는 간에서 이런 독성 물질을 잘 처리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해독 능력이 떨어지면 간 손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나물을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소량을 곁들여 먹되 간을 약하게 한 나물을 먼저 덜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소량 사용하거나 아예 기름 없이 조리한 나물을 선택하세요.
또한 나물을 드신 후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서 나트륨을 희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절대 조심하셔야 할 것은 바로 술입니다. 명절 술자리는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 친지들과의 반가운 시간이죠. 하지만 노년층에게는 단 한두 잔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간의 알코올 분해 효소가 현저히 감소합니다. 젊을 때 간에서 시간당 10ml의 알코올을 분해할 수 있었다면 나이가 들어서는 그 절반도 안 되는 4에서 5ml밖에 처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훨씬 높아지고 더 오래 지속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알코올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일시적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혈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라면 평소 130이던 혈압이 180 이상까지 치솟을 수 있어요. 제가 작년 설날에 응급실에서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79세 이모님 한 분이 명절 가족 모임에서 소주 2잔을 마신 후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지셨어요. 병원으로 실려왔을 때 혈압이 200에 가까웠고 심장 박동도 불규칙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회복하셨지만 만약 조금만 늦었다면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뻔했어요. 알코올은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뇌졸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나이가 들면서 심장의 전기전도 시스템이 약해지는데 여기에 알코올이 더해지면 위험이 배가 됩니다. 당뇨병 환자라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억제하면서 혈당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어요. 특히 공복에 술을 마시거나 식사 없이 술만 마시면 저혈당으로 인한 의식 잃음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주와 함께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기도 해요. 또한 대부분의 노년층은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고 계실 텐데 알코올과 약물의 상호작용도 매우 위험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수면제, 항우울제 등과 알코올이 만나면 약효가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부작용이 심해질 수 있어요. 특히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절대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알코올이 약효를 증가시켜서 출혈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거든요.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분 중에 와파린을 복용하시던 분이 명절에 소주 한 잔을 마신 후 코피가 멈추지 않아서 응급실로 오신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술을 아예 마시면 안 되는 건가요? 부득이하게 마셔야 한다면 정말 소량으로 제한하시고 반드시 물을 충분히 곁들여야 합니다. 소주라면 반잔 이하, 맥주라면 반캔 이하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절대 빈속에 마시지 마시고 충분한 안주와 함께 천천히 드세요. 마지막 네 번째로 가장 조심하셔야 할 음식은 바로 떡류입니다. 특히 가래떡과 송편 같은 전통 떡들이 그렇습니다. 떡은 우리나라 명절의 상징적인 음식이지만 65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위험을 안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떡이 대표적인 고탄수화물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가래떡 한 조각 약 50g에는 탄수화물이 40g 정도 들어있어요. 이는 밥 한 공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떡은 밥과 달리 혈당을 훨씬 빠르게 올립니다. 왜 그럴까요? 떡은 쌀을 곱게 갈아서 찐 후 치대서 만들기 때문에 전분의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렇게 변화된 전분은 소화 흡수가 매우 빨라져서 혈당 지수가 밥보다 훨씬 높아요. 가래떡의 혈당 지수는 약 82로 이는 포도당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의 양도 줄어들고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어도 혈당이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오래 지속되죠.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떡 한두 조각만 먹어도 혈당이 200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진료한 김정순 할머니 같은 경우 평소 혈당이 잘 조절되던 분이었는데 설날에 떡국을 2그릇 드신 후 혈당이 300까지 올라갔어요.
갑작스런 고혈당으로 의식이 흐려져서 응급실로 실려오셨죠. 다행히 빠른 처치로 회복하셨지만 당뇨성 혼수 직전까지 갔던 상황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떡의 질식 위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저장력이 약해지고 침 분비도 줄어들어요. 또한 목의 근육도 약해져서 음식을 삼키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찰진 떡을 먹으면 기도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아져요. 특히 가래떡은 끈적하고 탄력이 있어서 한번 목에 걸리면 빼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매년 설날이면 떡 때문에 기도가 막혀서 응급실로 오시는 어르신들이 꼭 계세요. 작년 설날에는 83세 할아버지가 떡국에 가래떡을 드시다가 기도에 걸려서 응급실로 오셨는데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로 위험을 넘겼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송편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송편 안에 들어가는 파소나 깨소는 당분이 매우 높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또한 송편은 크기가 작아서 급하게 삼키기 쉬운데 이때 기도에 걸릴 위험이 있어요. 떡은 또한 소화도 잘 안 됩니다. 65세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위장 운동도 느려져요. 이런 상황에서 끈적한 떡을 먹으면 위에서 덩어리져서 소화 불량을 일으킵니다. 심한 경우 위석이라는 덩어리가 만들어져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떡을 아예 못 먹는 건가요? 꼭 드시고 싶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주세요. 먼저 떡을 작게 잘라서 천천히 씹어 드세요. 물이나 국물과 함께 드셔서 목 넘김을 쉽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한두 조각 정도만 맛보는 선에서 멈추세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떡 대신 단백질이나 채소 위주의 음식을 선택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떡국이 드시고 싶다면 떡 대신 두부나 달걀을 넣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까지 65세 이후 절대 조심하셔야 할 명절 음식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이런 음식들을 조합해서 드시는 경우입니다. 명절에는 한 상에 이 모든 음식들이 함께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여러 가지 위험한 음식을 동시에 섭취하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조합은 전류와 술을 함께 드시는 경우입니다. 기름진 전을 안주 삼아 술을 마시면 지방간과 심혈관 질환 위험이 배가 됩니다. 알코올로 인해 간의 지방 대사가 억제되는 상황에서 기름진 전까지 먹으면 간에 지방이 급속도로 쌓이게 되죠. 또한 알코올과 기름이 만나면 혈액 점도가 높아져서 혈전 형성 위험도 크게 증가합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조합은 나물 과다 섭취와 떡류를 함께 드시는 경우입니다. 나물의 높은 나트륨과 떡의 고탄 수화물이 만나면 혈당과 혈압이 동시에 상승합니다. 특히 당뇨병과 고혈압을 동시에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조합이에요. 세 번째는 이 모든 음식을 명절 내내 반복해서 섭취하는 경우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명절 연휴 내내 이런 식단을 유지하면 소화불량, 변비, 체중 급증은 물론이고 혈당과 혈압 조절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명절 직후에 진료한 환자분들을 보면 명절 전과 비교해서 평균 2에서 3kg 체중이 증가하고 혈압은 20에서 30 mmHg, 혈당은 50에서 100mg/dl 정도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는 심혈관계에 큰 부담을 주게 되죠. 그렇다면 명절에는 무엇을 드셔야 할까요? 제가 4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65세 이후 명절에 드시면 좋은 음식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운 생선입니다. 명절에 자주 먹는 조기구이나 갈치구이 같은 음식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생선은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구워서 조리하면 기름을 별도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칼로리 부담도 적어요. 다만 소금 간을 너무 세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선 자체의 담백한 맛을 살려서 조리하시고 레몬이나 매실청 같은 천연 조미료를 활용하시면 더욱 건강하게 드실 수 있어요. 생선의 단백질은 근육량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돼서 과식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철 과일입니다. 특히 사과, 배, 감 같은 가을 과일이나 귤, 딸기 같은 겨울 과일들이 좋아요. 과일은 명절 디저트 대용으로 활용하시면 혈당 변화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또한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에도 도움이 되죠. 하지만 과일도 당분이 있으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세요. 사과나 배라면 반 개 정도, 귤이라면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배는 소화를 돕는 효소가 들어 있어서 기름진 음식을 드신 후에 드시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사과의 펙틴 성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도 있어서 전을 드신 후에 드시면 좋아요. 세 번째는 두부 요리입니다. 두부조림이나 두부찌개 같은 음식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두부는 소화가 잘 되면서도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합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부족하기 쉬운 칼슘을 보충할 수 있어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두부는 포화지방이 거의 없고 콜레스테롤도 전혀 들어있지 않아서 혈관 건강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도 있어요. 두부 요리를 하실 때는 간장보다는 된장을 활용하시고 기름을 많이 사용하지 마세요. 두부 자체의 고소한 맛을 살려서 조리하시면 됩니다. 두부 전골이나 순두부찌개 같은 음식도 좋지만 나트륨 함량을 조절해서 만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연두부는 소화가 더 쉬워서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국물 적은 채소 무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물 적은이라는 부분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절 나물은 간이 세고 기름이 많이 들어가지만 집에서 직접 만드는 채소 무침은 다릅니다. 오이나물, 상추 겉절이, 무생채 같은 음식들을 간을 약하게 해서 드시면 비타민과 무기질을 보충할 수 있어요.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65세 이후에는 장 운동이 둔해져서 변비에 걸리기 쉬운데 신선한 채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채소 무침을 만들 때는 참기름 대신 깨소금을 활용하시면 혈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식초를 조금 넣으면 나트륨 사용량을 줄이면서도 개운한 맛을 낼 수 있어요. 마늘이나 생강 같은 향신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신선한 채소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3가지 핵심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름진 전류와 떡은 소량만, 술은 가능하면 아예 피하세요. 저는 키친타월로 기름을 제거한 후 한두 조각만 드시고 떡은 작게 잘라서 천천히 씹어 드세요. 술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피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 나물은 담백한 것 위주로 소량만 곁들이세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면 오히려 나트륨 과다로 혈압이 올라갈 수 있어요. 나물을 드신 후에는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마셔서 나트륨을 희석시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세 번째, 한두 끼 과식보다는 조금씩 여러 번 나누어 드세요. 명절이라고 해서 평소보다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평소 식사량을 유지하면서 여러 종류의 음식을 조금씩 맛보는 정도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 소화에도 부담이 적고 혈당 변화도 완만해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인한 실제 사례들을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자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72세이신 박 여사님은 평소 당뇨병을 앓고 계셨는데 혈당 관리를 비교적 잘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명절마다 떡을 너무 좋아하셔서 과식하는 버릇이 있으셨습니다. 작년 추석 때도 송편을 하루에 5-6개씩 드셨는데 이틀째 되는 날 갑자기 의식이 흐려지면서 쓰러지셨어요. 가족들이 황급히 병원으로 모셔왔는데 혈당이 400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당뇨성 케톤 산증 직전의 상황이었죠.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로 회복하셨지만 그 후로는 떡을 한두 조각만 드시고 대신 과일로 대체하고 계세요.
지금은 혈당 관리가 훨씬 안정적이 되었고 올해 설날에도 건강하게 명절을 보내실 수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이제 명절 때 떡 대신 사과나 배를 드시면서도 충분히 만족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김철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76세이신 김 어르신은 평소 소화기가 약하셨는데 명절만 되면 전을 너무 좋아하셔서 매번 과식하셨어요. 특히 육전과 동태전을 좋아하셔서 한 끼에 대여섯 장씩 드시곤 하셨죠. 그런데 이런 식습관 때문에 만성 소화불량에 시달리게 되셨고 체중도 계속 증가했어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제가 상담을 통해 전 대신 두부 요리를 권해드렸더니 처음에는 아쉬워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두부조림이나 두부전골을 만들어 드시면서 점차 적응하셨고 지금은 오히려 두부 요리를 더 좋아하세요. 소화도 훨씬 잘 되고 체중도 5kg 정도 감량하셨어요. 김 어르신은 이제 명절에도 속이 편하다며 매우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보시면 명절 음식을 조금만 바꿔도 건강에 큰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작정 참거나 아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명절 식단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제가 추천하는 명절 한상 차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으로는 흰 쌀밥보다는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준비하세요. 현미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B군이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줍니다. 만약 소화가 어려우시다면 현미를 반 정도만 섞어서 지으시면 돼요. 국물 요리로는 미역국이나 북엇국 같은 담백한 국을 준비하세요. 설렁탕이나 갈비탕 같은 기름진 국물보다는 맑은 국물이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국을 끓일 때도 소금을 적게 넣고 대신 다시마나 멸치로 우린 육수를 활용하시면 감칠맛을 낼 수 있어요. 단백질 반찬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구운 생선을 준비하세요. 조기구이나 갈치구이, 고등어구이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육류를 드시고 싶다면 수육을 삶아서 기름기를 제거한 후 쌈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해요. 채소 반찬으로는 신선한 채소 위주로 준비하세요. 배추김치, 오이무침, 무생채 같은 아삭한 채소들이 좋고 나물을 하시더라도 간을 최대한 약하게 해주세요. 특히 생채소는 효소가 살아있어서 소화를 도와줍니다. 과일은 식후 디저트로 준비하시되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세요. 사과 반개나 배 반개, 귤 1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과일을 먹을 때는 가능하면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아요. 껍질에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제 명절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생활 수칙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세요. 명절이라고 해서 평소 식사 패턴을 완전히 바꾸면 혈당과 혈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가능하면 평소와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시고 과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둘째,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세요. 명절 음식은 평소보다 짜기 때문에 탈수가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하루에 물을 8잔 이상 드시고 특히 나물이나 짠 음식을 드신 후에는 물을 더 많이 마시세요. 다만 식사 중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시고 식사 전후에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적당한 운동을 잊지 마세요. 명절에 누워서만 계시면 소화도 안 되고 혈당도 올라갑니다. 식후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시거나 집 안에서라도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특히 계단 오르내리기나 제자리 걸음 같은 간단한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약물 복용을 절대 빼먹지 마세요. 명절이라고 해서 평소 드시던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건너뛰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명절에는 더 신경 써서 복용하셔야 해요. 약을 가지고 다니시거나 복용 시간을 알람으로 맞춰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세요. 명절 준비나 가족 모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스트레스는 혈압과 혈당을 올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완벽한 준비보다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더 집중하시고 힘들면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섯째,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명절 준비로 밤을 새우거나 과도하게 피로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평소보다 30분 정도 더 일찍 주무시고 낮에도 짧은 낮잠을 주무시는 것이 좋아요. 혹시 명절 기간 중에 몸에 이상을 느끼시면 절대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을 찾으세요. 가슴 답답함, 숨막힘, 어지러움, 심한 복통, 의식 저하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 심장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세요. 평소보다 혈당이나 혈압이 많이 올라갔다면 바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명절 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명절이 끝나고 나서도 며칠간은 몸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체중이 갑자기 늘었다면 서서히 평소 식단으로 돌아가시고 혈압이나 혈당이 높아졌다면 더 엄격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명절 후 일주일 정도는 특히 담백한 음식 위주로 드시면서 몸을 회복시켜 주세요. 물을 많이 마시고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시며 평소 복용하던 약물도 더욱 규칙적으로 드세요. 그리고 명절 중에 과식했다고 해서 갑자기 굶거나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혈당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천천히 평소 식단으로 돌아가면서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명절 기간 중에 발견한 건강 문제가 있다면 명절이 끝난 후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혈압이나 혈당이 평소보다 많이 올라갔다면 약물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명절 음식 4가지는 전류, 나물 과다 섭취, 술, 떡류입니다. 이 음식들은 트랜스 지방으로 인한 심혈관 위염, 나트륨 과다로 인한 혈압 상승, 알코올로 인한 부정맥과 약물 상호작용, 고탄수화물로 인한 혈당 급상승과 질식 위험 때문에 정말 위험해요. 반대로 꼭 드셔야 할 음식 4가지는 구운 생선, 제철 과일, 두부 요리, 국물 적은 채소 무침입니다. 이 음식들은 영양도 풍부하고 65세 이후 약해진 몸에 딱 맞는 안전한 음식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기름진 전류와 떡은 소량만 드시고 술은 가능하면 피하며 나물은 담백한 것 위주로 소량만 곁들이고 한두 끼 과식보다는 조금씩 여러 번 나누어 드시는 것입니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명절로 인한 건강 문제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제가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봤는데요. 명절 음식 하나만 바꿔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실천해 주세요. 65세 이후의 건강은 작은 습관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명절 음식 하나 제대로 고르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더 이상 잘못된 정보에 속지 마시고 오늘부터 올바른 명절 음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한 100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명절은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음식 선택으로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즐길 필요는 없어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똑똑하게 선택하시면 맛있게 드시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명절이라고 해서 평소 관리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신경 쓰셔야 할 때예요. 가족들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명절 상차림을 준비할 때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 노후지혜 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명절 음식은 즐거움이지만 동시에 건강에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층이라면 특히 전류, 나물 과다,
술, 떡류는 조심하세요. 음식을 고르는 작은 습관이 다음 명절에도 건강하게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노후지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